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사무관리비 횡령 창구로 쓰였던 도청 매점 새 운영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지부진하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6번째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4대 강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점검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공원을 워터파크로 변했고 거리에는 얼음이 등장했습니다. 곳곳에서 무더위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횡령 창구로 쓰였던 도청 매점 운영을 공무원 노조가 포기하면서 전라남도가 새 운영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조례에 장애인의 우선 허가 신청을 받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등 운영자 선정 과정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 매점 운영자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 매점 운영과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전라남도에 제대로 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월 수익률 모른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는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뭔가 마지노선이 있어야 입찰을 좀 안전하게 보지.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매점과 카페를 운영했을 때 연간 사용료는 2천여만 원 수준. 하지만 이번에 매점과 카페를 분리해 입찰했는데 매점 한 곳의 사용료는 3,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운영자에게 부담이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제 노조에서 할 때는 저희 복지 차원으로 하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요율을 40%를 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 100% 이제 일반 우리 농협이나 광주은행 그 요율로 했어요. 입찰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매점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에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찰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에게 우선 선택권, 우선 정권이 있고 사장님 이거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언론에도 냈고 이제 조례 매점이나 이걸 할 수 있다는 그거지 이게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도청 매점 사용 허가 기간도 추가 연장 없이 최대 3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잘못된 매점 운영 관행을 끊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별반 달라진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을 얘기할 때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지지부진인데요. 개발을 시작한 지 18년째인 이 지지부진한 사업에 6번째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18년 전인 지난 2005년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5곳의 기업이 개발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하고 지루한 소송이 난무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해묵은 과제로 불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등산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광주시가 새 사업자를 찾는 공모를 시작한 겁니다. 지난해 어등산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 스타필드를 짓겠다며 신세계 프라퍼티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가 공모의 기준점이 됐습니다. 광주시는 최초 제안자인 신세계뿐 아니라 누구든 응모할 수 있는 제3자 공모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세계에 대한 가산점은 주지 않기로 했지만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세부 지침은 손봤습니다. 이번 공모는 상가시설 면적을 늘리고 총 사업비의 10%에 달하는 협약이행 보증금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등산 개발계획 초기부터 유지해온 상가시설 허가 규모는 당초보다 5배가량 늘었습니다. 이 정도의 상가 면적이 지역 상인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자기업의 적절한 수익을 보장해줄 절충선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입니다. 애매모호했던 총사업비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사용 승인과 토지 소유권 이전도 제한해 이른바 먹튀, 말 바꾸기에도 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사업비를 분명히 하여 논란을 없애고 또 투자자들의 사업성을 일정 정도 담보해 주기 위한 계획 변경까지를 포함한 내용이 들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내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선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벌써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상가 면적을 늘리는 것은 당초 지역사회가 합의한 약속을 깨는 것은 물론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세조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어등산 개발 사업이 이번에는 본궤도에 오를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4대 강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다시 보호 효용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영산강에는 4대 강 사업으로 건설된 승촌보와 죽산보가 있는데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상징인 이 보가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수질 개선에 효과가 정말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임재은 기자입니다. 전국 곳곳에 생채기를 남긴 역대급 장맛비에 정부와 여당이 꺼내든 화두는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피해가 적은 지역을 보니 그나마 4대강 사업 덕분에 화를 면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환경부는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자 모든 보를 존치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 처리 결정을 철회하고 존치한다 하는 그런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비로 큰 인명피해가 났던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 전남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2조 6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바닥 흙을 긁어내고 보를 세운 영산강 살리기 사업 덕분이었을까요? 아직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2020년 호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의 홍수위는 보가 없었을 때와 비교해 각각 0.16m, 0.13m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를 세워 홍수 방어 능력이 커졌다면 홍수위가 낮아져야 하는데 승촌보와 죽산보를 세우기 전보다 홍수위가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사실은 홍수 방어 능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당시 환경부는 결론 내렸습니다. 홍수위가 높아져 영산강 제방의 약한 부분이 무너질 경우 곧바로 범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관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구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곳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바로 물의 특성입니다. 가뭄 극복 또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제한급수까지 걱정해야 했던 지난 3월, 정부와 보수 언론 모두 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승천보와 죽산보가 세워지면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물이 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실 물이 부족하다는 건데 보 건설로 추가 확보한 물로는 당장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광주 시민들도 섬진강계 물이 마르면 영산강 물이라도 마셔야 하지만 3, 4급수에 그치고 있는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커다란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물그릇을 키워서 물이 많아지니까 물을 잘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한 측면만 보는 것입니다. 생활용수로서는 매우 부적합한 물입니다. 결국 영산강 사업의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효과가 확실하진 않지만 다른 정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광양 지역 플랜트 노조와 건설업체 간의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양측의 대화가 중단되면서 부분 파업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된 노사 갈등에 지자체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30도가 넘는 불볕더위 아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시청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주로 제철소와 포스코 계열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플랜트 건설노조 조합원들입니다. 이들의 평균 일당은 17만 6,800원 수준. 시중 노임 단가의 70%에도 못 미치고 다른 지역의 임금보다도 크게 낮다며 일당 2만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유아단지나 타 지역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계속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체들은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석유화학단지와 임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노조가 단체 협약에 정해진 휴게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그냥 1시간씩 씹으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해줍니까? 지난 4월부터 진행된 10차례의 교섭에도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노조원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이번엔 이례적으로 광양시가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고공농성 강제 진압 사태를 계기로 지자체의 책임론이 불거진 데다 노사 갈등을 초기에 잡지 않으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광양에 많은 투자도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는데 이 산업평화가 어려워지면 또 기업 유치나 또 지역의 이미지도 좀 어렵고 40일 만에 재개된 대화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구체적인 협상안을 토대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쟁점인 휴게 시간과 임금 인상 폭등을 두고 시각차가 큰 데다 중재에 뛰어든 광양시도 조정 권한이 없어 임금 협상이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공사를 발주한 포스코 측이 직접 협상이나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요즘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를 조금이라도 날려버리기 위해 거리에 얼음이 비치되고 공원에 물놀이장이 설치되는 등 갖가지 묘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동이에 가득 찬 물이 아이들 머리 위로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워터파크가 아닌 도심 공원에 설치된 물놀이장입니다. 수영복까지 완전 무장한 아이들은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이겨냅니다. 저희 집 아파트에 놀이터에서 놀려고 했는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는 물도 나오고 시원하니까 여기로 와서 놀았습니다. 공원에 무더위 옹달샘도 설치됐습니다. 무료로 시원한 생수를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냉장고입니다. 무더위로 인한 갈증을 풀기 위해 주민들의 발길은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스존도 등장했습니다. 폭염의 버스터미널과 전통시장 등에는 얼음도 배치됐습니다.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온 승객도 시장의 장을 보기 위해 나왔던 주민도 얼음을 만지며 더위를 이겨내봅니다. 뙤약볕에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살수차가 쉴 새 없이 오가며 도로에 물을 뿌립니다. 도심 열섬 현상을 막기 위해 주요 도로에는 살수차가 긴급 배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더울 2시부터 4시 정도까지는 그 출입을 이렇게 자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 마시기, 그다음에 그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동네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집에서는 정신 나갈까 부담 갖게 노인들 와서 한꺼번에 다 있으면 이렇게 부담 안 가고 더 좋잖아.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에 생수와 식염 포도당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은 앞으로도 일주일가량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곳곳에서 무더위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한평만을 포함한 서해 내만에 내려졌던 고수온주의보를 어제 오후 2시래기에 경보로 대체 발령했습니다. 한평만 해역에는 28도 이상의 수온이 3일간 지속됐으며 어제는 수온이 30.1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어장에서 고수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와 고수온 특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어업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여야 지도부와 기재부 등을 잇따라 방문해 국고학부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국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1단계 사업 지원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8월 한 달 동안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중앙부처와 기재부, 국회를 중점 방문해 국비 확보에 전방위 대응할 계획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남을 대표해 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전국체전 2연패를 노리는 목포시청 하키팀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훈련에 들어갔지만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습니다. 목포시청 하키팀은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전에 전남 대표로 출전합니다. 슈팅 훈련을 시작으로 전술 훈련까지 선수들은 실전 감각을 높이기 위해 공격과 수비로 미니 경기를 하기도 합니다. 선수들의 계속된 슈팅에 골키퍼는 쉴 틈도 없이 매우 바빠 보입니다. 제가 착용한 게 하키 골키퍼 장비들의 일부분입니다. 이 장비만 약 15kg에 달할 정도로 무거운데요. 움직이기는커녕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목포시청 하키팀은 제103회 전국체전에서 14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올해 목표는 당연히 전국체전 2연패라고 합니다. 이번에 목포에서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꼭 금메달을 딸 겁니다. 부담이 정말 많고요. 그렇지만 작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또 최선을 다해서 꼭 우승을 하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인기 종목의 서름 속에서도 묵묵히 실력을 갈고 닦아온 목포시청 하키팀. 이번 전국체전은 목포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만큼 지역민들의 뜨거운 응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셔가지고 그 분위기로 같이 응원해주시고 하면 저희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응원와주세요. 전국체전 2연패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목포시청 하키팀을 응원합니다. 열심히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성화봉송주자 685명을 확정했습니다. 성화봉송주자는 육상과 씨름, 요트 등 다양한 분야의 운동선수 외에도 최고령인 81세의 김곤삼 씨와 최연소인 13살 양성은 학생 등 각계각층의 도민이 선발됐습니다. 성화는 10월 10일부터 전남 22개 시군 147개 구간을 순회한 뒤 10월 13일 전국체전 주 경기장인 목포 종합경기장으로 입성할 예정입니다. 목포 MBC와 포항 MBC, 제주 MBC, OBS의 공동 제작 프로그램인 somebody to love이 첫 방송됩니다. somebody to love는 가수 KCM과 유튜버 짱제가 대한민국 대표 섬을 찾아 캠핑을 떠나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방송사들의 협업을 통해 동해와 남해, 서해 각각의 바다가 품은 섬들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고화질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somebody to love 울릉도 편은 섬의 날을 앞둔 내일 오전 11시에 첫 방송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 북교동교회 교육관이 목포시 문화유산 제32호로 지정됐습니다.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북교동교회 교육관은 1933년 유달산에서 채석한 음해암으로 지은 단층 석조 건물이며 1992년 화재로 전소됐지만 석조에는 손상이 없고 외부도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8월 31일부터 4일 동안 강진군 종합운동장에서 함액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함액축제는 하멜촌 맥주축제의 줄임말로 강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멜촌 맥주와 지역의 촌닭으로 만든 치킨이 어우러진 치맥축제입니다. 한평군은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올 연말까지 숙박요금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숙박료는 1박 기준 요금 10만 원 이상은 4만 원, 7만 원 이상은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1인 1회 최대 10박까지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해남군은 해남사랑 QR 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서 8월 한 달간 5% 현금 환급 행사를 추진합니다. 해남군의 현금 환급 행사는 900여 개 QR 가맹점에서 지역 상품권 앱을 통해 결제한 고객에게 결제액의 5%를 2만 원 한도 내에서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명영관 해남군수는 어제 국회를 방문해 광주에서 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기업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 개정 등 지역 현안 사업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광주에서 완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은 1조 5,965억 원의 국비가 투입돼 강진군 작천면에서 해남군 북평면 남창까지 37.5km 구간이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해남 완도진도 출마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오늘 해남 매일시장을 방문합니다. 박 전 원장은 주말과 휴일 해남과 완도, 진도 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공식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앞으로 지역 선거 구도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현재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 출마자는 재선에 도전하는 윤재갑 현 의원과 이영호 전 의원, 정의찬 민주당 대표 특별보좌관, 윤광국 전 한국감정원 호남 본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말 사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요. 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낮 동안 체감 더위가 35도 내외, 밤 사이에는 25도를 웃돌며 종일 무덥겠습니다. 한편 전남 해안은 강한 너울이 유입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달의 인력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고 다음과 같은 시간에는 폭풍의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또 완도, 명사십리 등은 바닷물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이한류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와 한평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남해안도 낮 동안 해남과 강진 34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32도가 되겠고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 해안에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14분입니다. 다음 주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하기 쉬운 밀과 백미를 뒤로하고 흥미 하나를 위해 갯벌 하나까지 독점. 더 쫄깃하고 담백한 맛까지 독점하고 싶은 알볼로니까요. 거꾸로 가는 피자 알볼로.